봅시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단원에 들어갔을 때 뭐가 인수분해다, 뭐가 전개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인수가 뭔지도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기본 공식이라고 해서 나왔던 그 공식들은 당연히 우리가 암기가 돼 있다라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줄 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해 오세요라고 선생님이 먼저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정도는 다 암기해 왔을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 이제 공식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그냥 다양한 이런 식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수분해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너희들한테 뭘 알려줄 거냐면, 인수분해를 하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일단 알려줄 거고, 그 2가지 예외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게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총 7가지만 너희가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7가지만 정확하게 익히고 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끝이야.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2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개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인수 분해의 5원칙입니다. 오늘의 주제. 인수분해 5원칙. 일단은 인수분해를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관찰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 그 관찰 대상들을 써줄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뭘 기준으로 관찰을 할 거냐면, 얘는 공통 인수가 있나요? 이걸 먼저 관찰을 할 거야. 오케이? 이거 많이 해봤던 거고. 공통인수가 있으면 당연히 뭐 해주세요? 묶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해결 전략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괜찮죠, 사실.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봐도 딱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녀석 2개랑 이 녀석 2개를 딱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봐봐. 우리가 공통인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얘를 통해서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줄게, 얘들아. 3번을 가지고. 여기는 지금 몇 개의 항이 있니? 몇 개의 항이 있어요? 4개의 항이 있죠. 그럼 첫 번째 요 항을 관찰해봐. 그럼 여기서의 인수는 A가 2개 있고 B가 1개 있죠. 여기서는 A가 2개 있죠. 여기서는 A가 1개 있고 B가 2개 있고, 여기서는 B가 2개 있어요. 됐습니다. 그럼 이 4개를 통틀어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인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됐습니다. 그럼 공통인수가 없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한 번 더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2개를 내가 A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B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근데 요거 2개를 내가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A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럼 딱 봤을 때 공통인수 여전히 있니 없니? 없죠. 그런데 여기는 얘를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를 묶어볼까? A 제곱이랑 A 제곱 B랑 마이너스 B 제곱을 묶어버리면 얘는 B로 묶이면서 A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2개를 마이너스, 다시 요거 2개를 내가 A로 묶어볼까요? 그럼 여전히 얘는 뭐야? A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B제곱이 됩니다. 여전히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죠? 그러면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한번 묶어볼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한번 묶어볼까? A제곱 A제곱 B랑 AB 제곱이니까 얘를 AB로 묶어버리면 얘는 뭐가 돼? A 빼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여기는 얘는 A 빼기 B에다가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이렇게 묶어봤더니, 이렇게 두 개를 묶어봤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생겨버렸어? A 빼기 B라고 하는 공통인 인수가 생겨버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는 공통인 인수로 묶어주세요 해가지고 남는 거 이거라, 남는 거 이거 해서 AB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됩니다 로 이렇게 뭐 해주면, 정리해주면 얘는 곱하기 형태로 정리가 끝난 거니까 얘를 인수분해 한 거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마찬가지로 요 1번도 봐봐. 요 1번도 여기 있는 얘랑 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인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얘가 뭘 가지고 있다? A-B를 내가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아 여기 A 빼기 B가 공통 인수구나. 그러면은 A 빼기 B로 묶어가지고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니까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A-B에다가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얘기 공통 인수가 있으면 일단 보고 묶어주세요 라는 뜻이고 없으면 뭐 두 개 조합을 해서라도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통 인수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관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요. 두 번째 얘기는 공통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는 치환해라. 이게 두 번째 원칙. 여기는 얘는 봅시다. 뭘 가지고 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양 자체가 어때? 완전히 똑같이 생겼지. 공통 인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곱해져 있는 것들을 공통 인수라고 하는 건데 공통 부분은 말 그대로 똑같은 모양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통 부분이라고 불러요. 되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발견된다면 x제곱 더하기 3x라고 하는 거를 내가 t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치환해라.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저식은 t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의 t가 될 거고 마이너스 8이 될 테니 지금 처음에 보였던 이 식보다는 여기는 얘가 훨씬 더 어때? 깔끔하고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뭘 해준다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준다면 얘는 t-4 t 플러스 2가 될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서 얘는 x제곱 더하기 3x-4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인수분해 해주면 일단 1차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된 걸 다시 한번 관찰해 봤더니 요것도 인수분해 또 되고요. 요것도 또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4로 인수분해 될 거고 x 더하기 1,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요렇게 인수분해 됩니다라고 1번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게 뭐야?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해라? 치환해라. 요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봐봐. 이것도 되게 유명한 식이죠. 되게 많이 나와.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그죠? 잘 봐봐. 우리가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라고 하는 걸 전개한 식에서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에 더하기 ab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 그지? 두 개를 전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세 개를 전개하는 것도 인수분해 전개 공식을 통해서 곱셈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지만 네 개짜리를 전개하는 건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암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 마찬가지로 두 개 쪼개서 생각을 할 게 분명한데 근데 쪼개기 전에 한번 먼저 관찰을 하고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잘 봐봐. 여기서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를 가지고 내가 전개를 한 결과는 x 제곱에다가 x의 개수는 a 더하기 b, 즉 이거 두 개를 뭐 한 거야? 더한 거고. 여기는 a, b라고 하는 건 이거 두 개를 뭐 한 거니? 곱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저기 있는 저 숫자 두 개를 더한 결과로 처음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결과, 두 개 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케이?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전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있는 이 녀석이랑 먼저 묶어서 먼저 전개를 한다면 얘가 1이고 여기는 얘가 4니까 두 개 더한 결과는 5가 될 거 아니야. 됐어? 그 다음에 얘는 2고 얘는 3이니까 두 개 더한 결과는 5가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요거 두 개 전개한 결과랑 이거 두 개 전개한 결과는 당연히 뭘 가질 수밖에 없겠다? 공통 부분이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그냥 막무가내로 막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얘랑 먼저 얘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 해주면 얘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그럼 이렇게 딱 해놨더니 이제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공통 부분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찬가지로 이 공통 부분인 뭐를
여기는 요 녀석을 뭐라고 생각한다면 t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t 더하기 4에다가 뭐가 돼? t 더하기 6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다시 전개를 했을 때 t 제곱 더하기 10t에다가 더하기 24 빼기 24니까 얘가 될 거고 얘는 당연히 공통 인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공통 인수로 묶었더니 다시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놓은 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x제곱 더하기 5x에다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럼 여기는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얘는 x와 x 더하기 5로 또 한 번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써주면 인수분해가 완료되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원칙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생각해라.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통 부분을 내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도 같이 관찰하면서 가달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인수분해 5원칙 중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이 중딩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다뤄봤던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면 되고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찬찬히 하나씩 좀 분석을 해 나갈 거야. 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2차식. 일단은 세 번째 거부터 다시 복 2차식을 발견하게 된다면 거기 있는 개의 해결 전략을 우리는 만들어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로 복 2차식이 도대체 뭔데 복 2차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테니까 복 2차식이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 2차식은 뭐냐면 지금 이런 애나 이런 애처럼 짝수인 항들만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4차식 중에서 x 4제곱도 있고 x 세제곱도 있고 x 제곱도 있고 x도 있고 상수항도 있잖아. 개수가 다 1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홀수 차수인 애들이 없는 애들, 홀수 차수인 애들이 없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즉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불러. 물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A의 4제곱에다가 B에다가 A제곱 B제곱 더하기 C에다가 B의 4제곱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도 여전히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야? 여기는 얘는 차수가 4차, 2차, 빵차고 얘는 A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4차, 2차, 빵차고 B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차, 보세요. 상수, 2차, 4차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차랑 2차랑 빵차만 가지고 있는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식을 가지고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저 복 2차식이라고 하는 녀석의 첫 번째 해결 전략은 뭐냐면 그 x제곱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x제곱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a제곱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뭐 해주세요? 이렇게 치환해주세요. 이를 치환해주세요. 이거는 마치 좀 어떤 느낌이면 공통 부분이랑 같은 느낌으로 해석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통 부분처럼 그냥 x제곱.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식이 있었을 때 여기는 얘를 x제곱을 t라고 치환한 거기 때문에 저기는 저 식은 at의 제곱 더하기 bt에다가 더하기 c라고 하는 단순한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다. 그럼 그 2차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뭐 x자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한 녀석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이 녀석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실패하는 경우라면 얘는 두 번째 해결 전략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해결 전략은 얘를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변형을 합니다가 두 번째 해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파트가 이 보기차식이라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찬찬히 봅시다. 다음 각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보기 2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 이거 보기차식인 거 확인되고 두 번째 이거 보기차식인 거 확인되죠? 둘 다 보기차식이야. 그랬을 때 우리 1번 문제를 먼저 본다면 x의 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얘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5t에다가 플러스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자체로 뭐가 가능하니까 인수분해라는 게 가능하니까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서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얘는 합차 공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2로 또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이렇게 4차짜리를 딱 인수분해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어때? 딱 봤을 때 되게 쉬워요. 그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2번인데 요 2번 눈 크게 뜨고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는 친구들은 특히 더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거 어렵습니다. 잘 봐봐. x의 4제곱 더하기 x 다시 4x의 제곱에 플러스 16이 있어 얘들아. 근데 내가 여기서 똑같이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봤다? 그럼 얘는 t의 제곱에 더하기 뭐가 돼? 4t의 플러스 16이 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해봐도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 할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번 풀이가 1번 해법이 지금 실패한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쓸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핵심이 뭐냐면 봐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요 녀석을 합차의 꼴로 a제곱 빼기 b제곱의 꼴로 변형해 주세요. 요걸로 변형할 겁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첫 번째 변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왜 변형을 해야 되는 건데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 내가 만약에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변형하는데 성공한다면 얘는 당연히 뭐니까? 얘는 a 빼기 b에다가 a 더하기 b로 뭐가 가능하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된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를 도대체 어떻게 변형할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방법. 얘를 변형하긴 할 건데 걔를 어떻게 변형할 건데 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기준으로 변형할 거냐면 제일 큰 차수와 제일 작은 차수 다시 x의 4제곱과 지금 16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a의 제곱 형태로 만들 거야. 됐어? 다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만 똑 떼다가 여기다 뭔가를 추가해서 여기다 뭔가를 추가해서 여기 있는 얘 전체를 이렇게 전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렇게 형태를 변형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던 요 녀석이랑 적절하게 잘 변형을 해서 이쪽에 있는 이 상황을 뒤쪽에 이렇게 생길 녀석을 마이너스 b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여기는 x 4제곱에다가 더하기 16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루트의 2배가 여기 필요하죠. 됐어? 얘를 루트 씌워주면 4잖아요. 걔를 2배 하면 8이라고. 그럼 여긴 얘가 8x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얘는 x제곱 더하기 4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뭔가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가 플러스 8x제곱이니까 원래는 4x제곱이었잖아. 근데 얘가 플러스 8x제곱이 됐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x제곱을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원래식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 주어져 있는 4x제곱이라는 건 내가 전체적으로 뭐라고 봐도 괜찮겠어? 2x의 전체 제곱입니다로 봐도 괜찮겠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변형한다면 이런 형태로 변형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고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x제곱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2x x제곱 더하기 4에다가 플러스 2x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다시 한번 찬찬히 설명해 줄게요. 지금 뭘 하고 있었어?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16이 있었어. 여기 얘를 다시 한 번만 같이 해보자. 나는 뭘 가지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가지고 x의 4제곱 플러스 16을 가지고 얘를 완전 제곱의 형태로 만들고 싶어서 여기에는 플러스 8x 제곱이 있어도 되고 얘들아 사실은 마이너스 8x 제곱이 있어도 되지. 그지? 이렇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4 전체 제곱일 거고 이렇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 전체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거든. 둘 다 가능해. 근데
여긴 얘가 4x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땐 이쪽에 뭐가 4x 제곱 빼기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가 플러스 12x 제곱 이렇게 돼야 원래 식이랑 똑같거든. 근데 요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빼기에 뭔가 완전 제곱식 가능하지만 얘는 더하기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8x 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준 다음에 요렇게 변형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제 뭐가 되니까 x 제곱 더하기 4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는 얘는 2x 전체 제곱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합창 공식을 써주면 얘 빼기 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한 번에 쓸게. 그리고 얘 더하기 얘니까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4라고 한 번에 쓸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걸 가지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중에서 요런 꼴로 변형해서 인수분해하는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구조를 지금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왜 이런 형태로 변형하게 되는지. 일단 첫 번째, 얘를 뭐 하면 합차꼴로 변형하게 되면 무조건 100% 나는 인수분해 할 자신이 있으니까 이 주어져 있는 이 보기차식은 이런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변형했으면 좋겠어요. 가 되는 거고. 그게 변형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면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인수분해의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연습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봅시다. 음. 여기 지금 몇 개 있어? 세 개가 있어요. 그죠? 여기 세 개가 있어. 지금 요거 세 개를 열심히 인수분해 해볼 건데, 봐봐. 일단 방법이 몇 개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거는 x제곱을 치환하는 거잖아. 그지? 뭐, 라지 x로 치환해도 t로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딱 보면은 얘들아, 여기 있는 얘는 치환하면 인수분해 될 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죠?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그냥 인수분해 될 게 보이잖아. 그럼 얘는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여기는 이 녀석이나 여기는 이 녀석들은 지금 치환해봐야 안 될 게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바로 2번의 형태로 넘어가서 합차꼴로 변형하려고 노력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얼른 한번 해보고 가봅시다.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복잡한 식이라고 불리는 애예요. 복잡한 식. 이 복잡한 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문자가 두 개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항이 뭐 4개 이상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복잡한 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 있는 얘 딱 보면은 이거는 복잡한 식이에요. 문자가 몇 개군요? 문자가 3개군요. 항도 4개네요. 그죠? 저건 복잡한 식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얘도 복잡한 식이고 여기는 얘도 뭐야? 복잡한 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봐봐.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여러 개를 우리가 한 방에 정리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 첫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인 거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문자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요 3번식을 한번 째려볼게요. 3번식을. 얘는 지금 문자가 지금 뭐가 있어? x라는 문자가 있고 그다음 y라는 문자가 있죠. 그지? x라는 문자가 있고 y라는 문자가 있어.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정리하고 싶으면은 뭐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수도 있고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수도 있겠지. 됐어? 그럼 얘를 x만 문자로 바라볼 거예요가 x에 대한 내림차순이 될 거고 y만 문자로 바라볼 거예요가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x로 내림차순 정리해도 2차식이고 y로 내림차순 정리해도 여전히 2차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근데 요 1번식을 먼저 한번 봐봐. 1번식. 얘는 a에 대한 몇 차식이니? a 3차잖아. 그죠? 그 다음에 B는 몇 차야? B는 2차야. B는 1차네요. 그죠? B는 1차. 그 다음에 C는 몇 차예요? 2차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버리면 얘는 3차식으로 바라보겠다는 소리가 될 거고 얘를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얘는 2차식으로 바라보겠다는 소리가 될 거고 얘를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얘는 1차식으로 바라보겠다는 소리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몇 차씩 다시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한테 더 편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 준서야, 뭘로 바라보는 게 편할까? 어떤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문자로 볼 거야,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할 거야로 바라보는 게 편할까? 어? 1번 하고 있어요. 1번. 아, 1번. 집중해. A로 바라보면 몇 차식이라고? 3차식이라고. C로 바라보면 2차식이고 B로 바라보면 1차식이야. 그럼 몇 차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어? 당연히 1차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먼저 복잡한 식을 발견하게 된다면 거기 있는 걔의 해결 전략은 뭐가 되냐면 일단은 정리를 하나 좀 해야 되는데 얘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해주세요? 그 다음에 관찰해 주세요가 이 복잡한 식을 해결하는 해결 전략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왜? 차수가 낮은 문자로 바라봐야 낮은 차수의 식이 되니까 우리가 해결하기가 더 쉬울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1번 같은 경우를 바라보면은 여기는 얘는 당연히 B를 기준으로 B가 있는 애들을 싹 다 묶어주고요. B가 없는 애들을 싹 다 묶어서 이렇게 두 개짜리 항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A제곱이 여기 달려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C제곱이니까 바꿔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라봅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거. 얘랑 얘잖아. 그지? 얘는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뭐가 있어? AC 제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관찰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봐봐. 여기 있는 이거랑 이거 두 개가 딱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녀석 C제곱 빼기 A제곱이 여기 있는 얘를 관찰해 봤을 때 A로 묶어버리면 어때? A제곱 빼기 C제곱이 되죠. 그럼 내가 얘를 마이너스 A로 묶어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C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뭐가 생긴다? 공통 인수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잡한 식을 발견했을 때는 문자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한 문자로 정리를 할 건데 거기 있는 걔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뭐가 되겠어요? 얘는 결국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묶이게 될 거고 결국 B 빼기 A가 되면서 얘는 합차 공식으로 C 빼기 A에다가 C 더하기 A 여기는 B 빼기 A로 이렇게 마무리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는 요 2번이나 3번처럼 일단 3번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3번을. 3번은 X에 대한 2차식이고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사실은 뭘 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해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로 먼저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더하기 뭐가 돼? 3y에 더하기 5에 x에다가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y에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다시 봐봐.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y라고 하는 거는 문자로 취급을 안 하겠다는 소리야. x만 지금 문자로 취급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가 봐봐.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5x 플러스 2가 있었어 라는 요런 애를 인수분해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었어? 여기는 얘가 2랑 1,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1이랑 2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일 때는 부호가 같고요.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x자로 인수분해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그지? 됐어? 그럼 똑같아요.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여기는 봐봐. 2배의 x제곱이 있고 더하기 3y 플러스 5x가 있고 여기는 얘가 y 플러스 1에다가 y 플러스 2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2로 잡아주고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지금 해주고 싶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5가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2가 달리고 이쪽에 1이 달려서 이렇게 계산한 게 2y 플러스 4가 되고 이렇게 계산한 게 y 플러스 1이 되게끔 더해주면 3y 플러스 5가 되게끔 모양을 이렇게 짜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다? 해서 여기는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2x에 더하기 y 더하기 1과 x 더하기 y 더하기 2로 이렇게 인수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꽤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복잡한 식은 일단 정리를 해놓고 차수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애들 전부 다 무슨 취급할 거야? 그냥 상수 취급할 거야.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애를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인수분해를 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는 다시 눈여겨 좀 봐뒀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괜찮니 얘들아? 됐어? 연습 좀 해봐야겠지? 그냥 바로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자가 몇 개 있어요? 3개나 있어요. 그 중에서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이기 때문에 전부 다 2차니까 나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싶은데,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주어져 있는 이 식을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거니까 A제곱이 있는 걸로 싹 다 묶어줄 건데 여기에 그냥 그대로 B 빼기 C라고 쓰면 되겠구만. 이렇게 된 거고. 됐죠? 그 다음에 A가 있는 거, A가 있는 건 여기 마이너스 B제곱이 있고 플러스 C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요거랑 지금 요거니까 b제곱 c에다가 마이너스 bc제곱 이렇게 됩니다. 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안 괜찮아? 다시. 우리가 그래서 식을 바라볼 때 식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일단은 무조건 이거 a제곱 b에다가 마이너스 c에 다시 a제곱 c에다가 플러스 b제곱 c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 a에다가 플러스 c제곱 a에다가 마이너스 bc제곱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a제곱이 있는 것들은 지금 b 빼기 c니까 b 빼기 c다. 이렇게 생각하고 A가 있는 거, 이렇게 된 거는 내가 A로 묶어버리면은 마이너스 B제곱인데, 여기는 얘 마이너스로 묶을 거니까 얘는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서 C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남은 거 이거랑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다 전개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모 입장에서 A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애를 여기서 쏙쏙쏙쏙 그냥 바로바로 뽑아내고, A만 가지고 있는 애도 바로바로 쏙쏙쏙 뽑아내고 그다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씩 뽑아내는 이거 한 번 써놓고 뽑아내는 거나 그냥 바로 한 번에 뽑아내는 거랑 사실상 그렇게 난이도 차이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요 자체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훈련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선생님 첫 시간에 또 던졌던 이야기지. 됐어요? 그래야 식전개가 빨라집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한 게 복잡한 식을 해결하는 첫 번째 해결 전략입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를 뭐 할 거예요? 이제 관찰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얘를 관찰하겠다는 소리는 뭘 하겠다는 소리냐면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이거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한 덩어리로 여전히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한 덩어리로 바라보겠다는 뜻이잖아. 왜냐면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으니까 이게 하나의 항이고 이게 하나의 항이고 이게 하나의 항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랑 얘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 얘는 지금 B-C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얘도 여전히 어때? B-C를 여전히 인수로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얘도 어때? 얘도 내가 BC로 묶어버리잖아? 그럼 B-C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얘는 B-C에다가 B 더하기 C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공통인수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B-C로 묶어줘 버린다면 남는 거는 A제곱 남을 거고요. 요거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A가 될 거고 요거 나간 거니까 더하기 BC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봤더니 A에 대한 2차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긴 얘가 B가 되고 여긴 얘가 C가 되고 이거 둘 다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가 되면서 여기 있는 얘가 딱 완성이 되는 게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됩니다? B-C에다가 A-B에다가 A-C가 됩니다. 로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이라고 하는 걸 해결하는 이 해결 전략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너희가 보는 시험에는 오늘이죠. 오늘 보는 시험에 이 복잡한 식을 좀 많이 넣어. 알겠죠? 연습 많이 해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시험에서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틀려도 괜찮아, 얘들아. 그 점수 잘 봐라. 이거 무조건 다 맞아야 돼. 라고 내는 시험 아니야. 알겠죠? 연습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 많이 연습해봤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 144번 있죠? 세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얼른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2번을 보면은 이거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x에 대한 2차식 보이고 y에 대한 2차식도 보이고 z에 대한 2차식도 보이니까 이거 전부 다 2차식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든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든 z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든 다 똑같아. 결과적으로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생각으로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면서 x가 두 개 들어가 있는 항들을 찾아내는 거야. 됐어? 여기 봐봐. 여기 x 하나 있고 여기 x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x의 제곱의 y가 되니까 여기는 얘는 y 하나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x 하나랑 y 두 개니까 1차식이고 여기는 얘는 y랑 x가 없죠 아예. 여기서 다시 봤더니 마이너스 z에다가 플러스 또 이렇게 된 거니까 플러스 z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1차짜리 보면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한 거니까 y제곱 들어갈 거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할 거니까 마이너스 z제곱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는 잘 묶여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자. yz에 y 더하기 z 그냥 이렇게 일단 정리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식을 해결하는 해결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 얘들아 뭔 거 같아? 선생님이 지금 오늘 너희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건 결국 뭐냐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인수분해를 할 때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수분해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관찰하면 편해요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 자체를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우리가 관찰을 하고 이 방법대로 생각을 하면서 적용제를 인수분해한다라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됐어? 그럼 잘 봐봐. 무조건 지금 4개 했지만 이 4개의 방법은 당연히 뭐 하고 있어야 되겠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이런 걸 강의하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 뭐랬냐면 선생님 그럼 이거 5원칙 다 외워야 돼요? 이런 물음을 던졌어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가 되는 거죠. 왜? 지금 공통인수가 발견되면 묶을 준비를 하면 되고 공통 부분이 발견되면 치환할 준비를 하면 되고 도기차식이 발견되면 x제곱을 t로 치환하거나 합차꼴로 변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고 복잡한 식을 발견하면 차수가 낮은 문제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해놓고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관찰할 거야 라는 그런 흐름들을 알고 있어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가지고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먼저 진행합니다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렇게 총 3개를 관찰하겠다는 소린데 여기 y 더하기 z가 있고 여기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얘들아? y 더하기 z가 보이죠? 그렇죠? 여기 y 더하기 z가 여기도 있잖아.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겠어? y 더하기 z로 묶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x제곱에다가 더하기 y-z에다가 x 더하기 yz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였네요. 그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됐으니까 마무리를 이제 여기는 얘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얘가 하나가 y고 하나가 뭐라면 z라면 여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주고 여기 마이너스 주고 인수분해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y 더하기 z에다가 x 더하기 y에다가 x 마이너스 z가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주면 답이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먼저 잡아놓고 그 틀 가지고 생각합니다.가 기본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3번. 자, 지금 복잡한 식에 대해서는
자, 요거하고 바로 넘어갈 거야. 그냥 마지막에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고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당연히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준비를 하고 시작할 거야. 그래서 x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건 3밖에 없었고요. x를 가지고 있는 거 뜯어보니까 이거랑 이거 있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5가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y제곱에 플러스 y의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를 묶어버렸어요. 이유는 여기는 얘를 이제 곱하기로 바꿔야 될 상황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하나의 항으로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를 이제 y 플러스 2에다가 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 3이랑 1을 가지고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그 다음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해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한쪽이 3이니까 일단 여기는 얘다 3을 박아볼까 이렇게.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y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참 좋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3y에다가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해버리면 y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5가 되는 거 맞네요. 이게 운 좋게 한 번에 맞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는 얘가 1이고 여기는 3인 경우도 생각해서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면 이런 모양 나오겠구나 라고 시도해보고, 안 나오면 또 다른 방법 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찾아서, 오케이? 주어져 있는 상황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얘는 3x 더하기 y 더하기 2에다가 x-y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식을 딱 발견했을 때 그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없나요?는 일단 제일 먼저 뭘 먼저 확인해 주세요. 차수가 뭐가 더 낮은지, 그러니까 어떤 문자로 정리해 놓고 바라보면 좋은지 그거 먼저 생각해 주세요가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고차식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어. 고차식. 고차식은 얘랑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문자가 한 개인 식이고요. 그 다음에 고차식이니까 얘는 3차 이상인 걸 가지고 우리는 고차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얘들아 다시 앞으로 쭉 가볼게. 쭉 앞으로 가서 이런 식들을 너희가 딱 봤을 때 있잖아. 처음에 저 1번 식을 딱 봤을 때 저긴 쟤는 무슨 식이야? 3차 이상의 식이긴 하지만 문자가 2개 이상이니까 쟤는 뭐야? 복잡한 식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2번 어때? 여전히 복잡한 식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 있는 이 식은 무슨 식이야? 고차식이 되는 거야. 저기는 쟤도 여전히 고차식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얘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다음에 또 쭉쭉쭉쭉 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은 복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들을 봤을 때 그 식들이 이 5개의 세팅이 있어요. 고등 수학에서 너희들한테 인수분해 하라고 준 조건 중에서 이렇게 5개의 세팅이 있을 거야. 이 5개의 세팅 중에 어느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5개의 세팅 중에서 저기 있는 저 식이 어떤 식이구나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식에 대한 해결 전략들, 그 식에 대한 해결 전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해결 전략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는 식을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가면서 인수분해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참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복잡한 식, 고차식이죠. 마지막 고차식에 대한 해결 전략은요. 어, 고차식에 대한 해결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인수정리라는 걸 사용해요. 인수정리라는 걸 사용하고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저기는 저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거야 라고 마지막 해결 전략을 짜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인수정리라는 건 뭐였어?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뭐였니? 얘는 F알파가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뭐한다?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였잖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fx라고 하는 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x-알파에다가 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형태가 결국은 뭐야? 인수 분해된 형태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는 얘도 구해야 인수분해가 완료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중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으니까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0이 될 만한 걸 먼저 찾아주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 식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얘 빼기 얘 곱하기 이렇게 해서 목까지 완성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게 뭐야? 여기는 이 식을 결국 인수분해한 거야 라는 결론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딱 먼저 식을 딱 먼저 보고 x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여기서는 선생님 생각에 마이너스 1 정도 되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6은 0이 돼버렸죠. 그러면 다시 이게 7이고 마이너스 7이니까 0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어떻게? 얘는 반드시 x 더하기 1이라는 걸로 인수 분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부터 내가 찾고 싶은 건 목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1과 2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을 뭘 가지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한 번만 뭐 해주면 조립제법을 써주게 된다면 나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6이고 6이 되고 0이 되는 걸 가지고 나머지 0인 거 확인됐죠? 여기는 요 녀석이 이거니까 여기는 몫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으로서 이 식을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고차식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고차식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저긴 쟤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드는 가장 큰 의문이 뭐가 돼야 돼? 처음에 f 알파가 0이면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알파 값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요?가 사실 제일 궁금한 녀석이 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 지금 딱 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빵되게 생겼어요 라고 먼저 생각을 했지만 아무거나 다 막 집어넣어 보는 게 아니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 x 더하기 a라는 게 있고 x 더하기 b라는 게 있고 x 더하기 c라는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전개한 결과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지? 얘를 전개한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은 여기는 얘를 인수라고 부르고 얘를 인수라고 부르고 얘를 인수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녀석을 지금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그 녀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는 이 상수항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세 개 곱한 결과가 뭐여야 되니까? 얘여야 되니까. 그렇다면 나는 뭘 가지고 찾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상수항 있죠. 이 상수항의 약수들을 죄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당연히 1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3이 있을 거고 6이 있을 거잖아. 근데 얘는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 2일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양의 약수뿐만 아니라 음의 약수까지 해가지고 결국 0이 될 만한 후보들은 이 8개 안에서 무조건 100% 나올 수밖에 없어요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다 먼저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1을 집어넣으면 0이 안 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엔 당연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 찾은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실패했으면 나는 2를 집어넣었을 생각이고요. 그것도 안 되면 마이너스 2를 넣어볼 거고 그것도 안 되면 플러스 3을 넣어볼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마이너스 3을 넣어볼 거고 그래도 안 되면 6을 넣을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마이너스 6을 넣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양의 약수와 음의 약수들을 내가 하나씩 생각해서 그 약수들을 하나씩 한 땀 한 땀 열심히 집어넣어서 내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 x값을 토대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3차식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을 한 번만 하면은 결국 몇 차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2차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2차식부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얘는 인수분해 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중학교 때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3차식이었다면 이런 짓을 한 번만 해서 1차와 2차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얘를 맞아 인수분해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 이번 문제처럼 어때? 4차식이었어 라고 한다면 이런 짓을 한 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
1차와 3차로 나눠지겠지. 됐어?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뭐 하면 지금 했던 짓을 또 한 번 하게 된다면 다시 1차와 2차를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수를 줄여가면서 2차까지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인수분해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나요?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그 개념이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뭘 넣으면 되겠어? 1 아니면 2,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1 먼저 넣어보는 거야. 그럼 딱 0이 되네요. 그죠? 됐어? 아, 그럼 1 넣으면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준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라고 하는 걸 이제 1을 가지고 뭐 합니다? 조립제법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식을 x-1에다가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2라고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여기는 이 녀석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얘들아 뭘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0이 되겠니? 딱 봐도 1 넣으면 다 없어지게 되겠네. 그지? 또 1 가지고 그럼 이 주어져 있는 식을 다시 한번 뭘 가지고 1을 가지고 한 번 더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요 식이 뭐가 되겠어요? x-1로 한 번 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됩니다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까지 맞아 인수분해 해주면 결과적으로 x-는 두 개 있고요. x 플러스 1 한 개 있고 x 플러스 2가 하나 있는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얘는 우리가 보통 공공복복고라고 해요. 공공복복고. 그래서 공통인수 있으면 뭐야, 묶어라. 공통 부분 있으면 치환해라. 그 다음에 보기차식 해결 전략, 복잡한식 해결 전략, 골차식 해결 전략 다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저런 식들을 바라보면서 저기는 저 식이 도대체 어떤 식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봐라. 그 다음에 그 식을 토대로 우리가 해결을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있잖아요, 매번. 여기는 요 녀석의 약수를 가지고, 요 녀석의 약수를 가지고, 요 녀석의 약수를 가지고 매번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지금 여기 2번 문제처럼 여기는 얘가 이렇게 2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다시 얘 때문에 1을 뿔마 1을 집어넣고 뿔마 2를 집어넣고 뿔마 3을 집어넣고 뿔마 6을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이 8번을 시도했는데 다 0이 안 나왔다면 우리는 이제 뭘 또 해야 되냐면 2로 나눠서 2분의 1 뿔마 2분의 2는 뿔마 1이니까 안 해도 되고 2분의 3 뿔마 2로 나누면 3이니까 요거니까 안 해도 되고 총 여기까지 해서 총 열 몇 번이야? 12번의 시도를 해보게 되는 오케이?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 왜 얘는 나눠줘야 되나? 이것도 똑같아.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숫자는요. 얘의 약수일 수밖에 없고 이 숫자는 얘의 약수일 수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거는 얘의 약수분의 얘의 약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거는 분모로 깔아주게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분자로 깔아주게 되면서 모든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가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고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나머지들은 다 이제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숫자를 문자로 치환해 놓고 거기 있는 개를 인수분해해서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플 교과서에서 지금 선생님이 아까 예외 사항이라고 해서 2가지를 설명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마플 교과서에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문제가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예외 사항은 선생님이 따로 해줘야겠네. 일단 첫 번째 예외 사항은 뭐냐면
이건 하나 아까 선생님 지나가다 한번 봤거든? 첫 번째 예외 사항은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얘는 좀 특별한 애니까 예외 1번. 일단 예외 1번은 뭐냐면, 우리 a 더하기, 다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있지. 얘가 뭐가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죠. 라고 하는 인수분해 공식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5개 중에서 무슨 식이니 얘들아? 얘는 복잡한 식이야. 문자가 3개니까요. 이렇게 됐어? 복잡한 식이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 내림차순 정리합니다를 가지고 여긴 얘를 정리해봐야 결과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는 이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이 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무리 딱 처음에 딱 보자마자 여기 얘가 복잡한 식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식이니까 이거 a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ba에다가 b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해놓고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놓고 아무리 째려봐도 여기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없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은 그 구조를 우리가 하다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봐봐. 얘는 지금 저기 있는 저 식에서 지금 뭐가 C가 1인 경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돼요? C가 1이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AB에다 마이너스 BC에다가 마이너스 CA가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공식 중에서는 유일한 예외 사항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저기는 쟤는 인수분해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이거 선생님이 심화 과정에서 이거 여기 있는 얘 인수분해하는 거 한번 증명해 줬어요. 궁금한 사람은 요거 그거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 더 개념 블랙라벨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거든. 거기에 인수분해 5원칙이라고 지금 똑같이 설명하면서 여기는 얘까지 다 설명해 놓은 게 있어. 오케이? 그거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사항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 예외 2라고 하는 건 이제 상반식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요. 상반식. 요거는 선생님이 잠깐만 그 연습 문제라도 있는지 잠깐만 찾아볼게.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럼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주고 오늘 수업 마칠게. 알겠죠? 상반식 일단 구조를 먼저 좀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이렇게 딱 주어서 4차식이에요. 4차식이고 잠깐만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선생님 잠깐만 고민을 좀 해볼게. 플러스 2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마삼이 됐으면 좋겠어. 마삼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자, 저기 있는 쟤는 일단은 상반식이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오케이? 상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상반식이라고 불리냐면 여기는 요거의 개수를 기준으로 여기는 얘랑 똑같고요. 얘랑 어때? 똑같아요. 개수들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딱 가운데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와 얘가 똑같고 여기는 얘 개수 1과 얘가 똑같아지는 이런 식이 됐을 때 걔를 가지고 우리는 상반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상반식은 상반식만의 해결 전략이 따로 있어서 그 전략을 모르면 못 풀게 되거든. 오케이? 근데 보통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은 누가 봐도 무슨 식이야, 얘들아? 고차식이잖아, 고차식. 그지?
그럼 고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값이나 막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상황을 딱 봤을 때 내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건 어차피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건 그래봐야 플러스 1 하나랑 마이너스 1 하나랑 이 두 개밖에 없어 얘들아. 그지 않니?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봤자 0이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봤자 0이 안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x값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쟤는 뭘 할 수 없어? 인수분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해결 전략을 우리가 공부를 꼭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x제곱으로 묶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 해결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x제곱으로 묶게 된다면 x제곱에다 더하기 2배 x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2배의 x분의 1에다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x제곱으로 식을 묶어버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 빼기 2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묶으면은 2배의 뭐가 돼? x 더하기 x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x제곱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 해라?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t로 치환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처음에 앞에 있던 x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t제곱 더하기 2t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x제곱에다가 뭐가 돼? t 플러스 3에다가 t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놓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게 된다면 그 식이 x제곱에 뭐가 되겠어? x제곱 다시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이 될 거고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x제곱을 하나 x 이쪽으로 보내고 하나는 이쪽으로 x를 보내서 x를 분배해 줍니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랑 얘가 곱해지면서 x 하나랑 얘가 곱해지면서 여기가 x제곱 여기가 플러스 3x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면서 하나가 완성되고요. 여기는 얘도 x를 하나 곱한 거니까 얘가 x제곱 얘가 마이너스 x 얘가 1이 되면서 완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완성됩니다. 즉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뭐 했어? 이렇게 인수분해 완료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는 혹시 너희가 이런 상반식을 만났을 때 당황할 수 있어서 알려주는 것 뿐이지 여기까지 너희가 지금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았죠? 그러니까 너희한테 선생님이 지금 요구하는 건 딱 몇 가지냐면 6가지야. 오늘 수업의 핵심은 뭐냐면 6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의 인수분해 5원칙과 예외 1번까지는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상반식은 그냥 추가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다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고 얘랑 얘는 알아야 돼. 알겠지? 다시 한번 공통인수 있으면 묶어라. 공통 부분 있으면 치환해라. 그 다음에 보기차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하거나 합차꼴로 변형한다. 복잡한 식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다. 고차식은 뭐 한다? 고차식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나씩 인수분해해서 해결한다. 이런 느낌. 알겠죠? 다시 봐봐. 선생님은 암기력이 되게 딸리는 학생이었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개는 뭐 하고 있었냐면 외우고 있었어. 오케이? 왜? 인수분해를 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이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요거 외워주고 다시 인수분해 5원칙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그냥 백지를 딱 주고 인수분해 5원칙을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그게 다 외워진 다음에 그 사실을 토대로 내가 지금 써놓은 그 사실을 토대로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사실을 토대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이 문제는 어떤 식이니까 거기는 이게 해결 전략대로 이렇게 할 거야라는 그런 힌트를 얻어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게까지 숙제를 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